절대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지수 하락세 약보합권으로 또 다시 낙폭 약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남겨주시겠어요? 배터리는 수량 관리, 반도체는 좋은 가격, 바이오는 현금 흐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코스피가 2,400선 도달한 이후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외국인 쪽에서 선물 시장의 매도 규모가 오늘도 좀 나오고 있네요. 8천 계약 넘게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이틀 연속에 좀 큰 매도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절대 전략 나갑니다. 배터리는 수량, 반도체는 가격, 바이오는 현금 흐름, 포인트들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 시장은 2,400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데요. 2,400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죠. 고점과 고점이 좀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힘을 좀 수렴해주는. 그래서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힘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펼치게 되면 이후에는 종목보다는 지수의 변동폭이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구간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지수에 대한 변동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배터리 쪽에 쏠림이 완전히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잘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지금까지 시장은 박스권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6월 달부터 이 박스권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우리가 박스권이라는 거는 갇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갇혔다. 즉 2,400이라는 자리에서 현재 시장은 크게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크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2,400이 수렴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박스권 구간에서 하단이 붕괴가 됐었을 때마다 사뒀으면 그죠? 박스권이 상단에 왔었을 때마다 계속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겠죠. 이게 한 1년 정도만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했었어도 같은 돈으로 수량을 계속 늘리는 전략을 우리가 실천만 했다면 좋은 결과가 계속 만들어졌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로 좀 보냐면 지난주에는 반도체가 살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코스피 지수가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거를 반도체가 살렸다. 거기에 첫 번째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59,000원대의 방어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를 보고 움직임을 보였었던 주식들 가운데서 반도체 장비가 반등에 좀 참여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이제 테스나 원익 아이패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 여기에 이제 무상증자 공시까지 나왔던 HBSP,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특히나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더해진 거예요.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주식들이 쉼이 있을 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쪽에서 수익률을 좀 키우기 위해서 뭐가 붙은 거냐면은 OLED 관련된 섹터들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용이 300조로는 반도체 장비 주식들을 살려놓고 시세를 만들어 놓고 요거 가지고서는 시총의 한계가 있으니까 OLED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AP 시스템, 그죠? AP 시스템 이런 주식들하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런 주식들이 이번 구간에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주도권을 저는 잡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려면 애플이 움직이면 되거든요. 애플. 반도체하고 IT 쪽에서 제일 정점에 있는 기업은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탭보다는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느냐 유무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이 팔기 때문에. 그래서 OLED 관련된 섹터도 이번 반도체 섹터에
수익률이 좀 동참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좀 힘이 있으나 이번 구간 수익률에는 좀 계속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원상복귀도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7만 한 6천 원대, 7만 7천 원대에서 이제 바텀이 형성이 좀 됐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데 있어서 큰 재료는 없었거든요. 뭐만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한다고 했는데 하더라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었던 자리가 얼마 정도 됐었냐면은 8만 7천 원짜리에서 8만 8천 원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원위치가 됐었으니까 하이닉스를 괴롭혔던 악재 요인은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받쳐주려고 하는 거구나가 지난주까지의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같은 그룹들을 보면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크게 빠진 것도 없어요. 오늘 바이오 쪽 관련되어서 재무 건전성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셀리버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의견 뭐 거절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요 기간이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 상폐될 수도 있겠구나. 요 리스크가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 좀 드린 게 있는데 바이오는 현금 흐름이 이제 메인 키워드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로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요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계속 그냥 삼바만 산다고 생각하시고 셀트리온 그룹 정도가 반등시 필요하니까 이 두 개의 그룹 정도만 바이오 공략하시는 분들이 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유동성이 부러졌을 때는 나머지 이제 확장을 시킬 수는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자동차 쪽 관련돼서 현대나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게 한 10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이 시총이 100조 정도 됩니다. 합치면 300조 정도 되죠. 그 300조가 배터리의 시총과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보게 되면 시총이 약 300조 정도 되거든요. 반도체는 430조 정도 되고 배터리에 300조를 메꿀 수 있는 거는 바이오 100조, 그 다음에 언택트 100조, 그 다음에 자동차 100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하고 언택트하고 자동차를 빼버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 이 하락을 퉁쳐가지고 보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구도를 보면 반도체를 띄우지 않는 구간에서는 지수를 띄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죽이려면 반도체를 죽여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 배터리하고 바이오하고 언택트하고 자동차 사이에서의 어떤 이 균형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요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터리와 관련되어서는 수량 관리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수량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1순위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주식이잖아요. 요런 주식들이 지금 죽지가 않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판이 안 짜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판을 만들었다가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쪽으로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다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터리 쪽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삼성 SDI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LNF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구간에 그래도 좀 주인공격에 가고 있는 거고, 양극재를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식이 돼버렸냐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는 약간 낙폭과대주로 우리가 좀 분류할 수 있는 주식들, 첨보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까지도 좀 매수가 붙는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주식을 끌어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주식이 올라가는, 에르메스를 올려버리니까 구지도 가격을 인상해주는 이런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쏠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쏠림 역시 자체가 워낙 치중됐는데 이게 죽인다라기보다 그냥 밑에 있는 애까지 끌고 오면서 와에 그냥 배터리 없으면 이번 판에 끼지 마. 2023년도, 2024년도에 배터리 없으면 아예 나한테 시장에 참여할 생각하지 마. 이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는 하나의 계좌 수익률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의 주식 기업을 얼마의 가격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는 배터리하고 IT 반도체하고 바이오 제약에서의 어떤 균형 정도만 우리가 비중 관리만 계속해도 계속 이번 시장을 좀 링이 이길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겠구나. 요 포인트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오늘 또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배터리 반도체 둘 다 지금 뭐 이렇게 하락시키거나 좀 뭐 아까 일명 뭐 표현하자면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이전에 강조해 주셨던 이제 금리 사이클까지 더해봤을 때는 이제 2,400선을 지지하고 2,500을 향해 간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앞면 뒷면 맞추는 것처럼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딱 정확하게 맞추면 좋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하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속 시원하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이제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배터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네 종목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7만에 팔았던 거 잊지 못하고 다시 샀다고 저희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J 이 세 종목만 봐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안 줄이면 좀 상방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을 흔들면 2,300 깨졌을 때부터 투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하반기도 복귀를 해봤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박스권 형성했고 2,500선의 저항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비중을 줄이고 모으는 시기에 대한 전략들, 박스권의 대응 전략, 김정수 전문가가 절대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리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양대 지수 0.3%의 하락이네요. 오전장 잘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